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인천 지역의 응시에서 합격하게 된 한이라고 합니다. 저는 총 3년 동안 시험을 준비했고 또 3년 내내 직강으로 이렇게 수강을 했습니다. 점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전공 점수가 높지가 않아서 좀 부끄럽지만 1차에서 교육학 18.33점 그리고 전공 51점 총 69.33점으로 컷에서 2.33점 정도 높았고요. 2차 같은 경우에는 실기 17.64 그리고 수업 실현 18.82, 면접 47점 이렇게 해서 최종 점수 152.79점으로 5.98점 정도 높게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실용음악 작곡을 전공을 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사이에 중간 지점이 어디일까 이렇게 고민을 좀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음악 선생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교육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합격 당시 소감은 끝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실감이 잘 안 나기도 하고 간절히 꿈꿨던 건데 최종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라는 문구를 보는 순간 눈물이 좀 났던 것 같습니다. 강의 선택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다니던 교육대학원에 이미정 교수님이 설명회를 오셨던 적이 있어요. 이제 처음 목소리를 딱 듣는 순간 이분이다 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이미정 교수님 강의의 장점은 첫 번째로는 당연히 명확한 강의력 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용음악 전공이다 보니까 클래식을 전공하신 선생님들에 비해서 서양음악사에 대한 기초가 많이 부족한 편이었는데 이미정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은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딱 되면서 그 어떤 서양음악사의 흐름 같은 거를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남주 교수님 강의도 제가 초수 때 화성악이랑 청음 수강을 했었고요. 그리고 매해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수업 실현 2차 강의를 들었습니다. 김남주 교수님 강의 특징은 양질의 수업 실현 문제를 제공해 주셔서 그 점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수업 실현을 할 때 그때마다 즉흥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서 내용적인 부분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김남주 교수님의 피드백을 통해서 그 부분을 많이 보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보다도 훨씬 더 정교하고 디테일한 그런 피드백들을 주셔가지고 제가 오히려 아이디어를 얻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올해는 시간 강사랑 아르바이트 이런 것들을 병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공부 시간을 그렇게 많이 확보를 하지는 못했는데요. 영역별로 간단하게 도움이 되었던 것들 이런 거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양음악 같은 경우는 제가 아날로그 인간이기 때문에 재수 때부터 악보 카드를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정도 되는 메모지에다가 악보를 잘라서 앞면에 오려 붙이고 뒷면에는 뭐 작곡가, 악곡명, 그리고 악곡의 특징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제가 기억해야 할 이런 내용들을 적었습니다. 확실히 악곡 암기에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 만드는데 많은 시간이 좀 소요가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뭐 남자친구라든지 동생, 찬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악보를 좀 열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글자 따로 이렇게 보고 악보집을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시간이 남으면은 하루에 몰아서 이렇게 봤었는데 만약에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앙상블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사실 국악곡 같은 경우에 악보를 이렇게 펴놓고 들어도 중간쯤 가면은 여기가 어디지? 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우리 앙상블이라는 어플이 악장별로 듣기, 또 이제 전체 합주, 아니면 뮤트하고 특정 악기 소리만 선택해서 듣기 이런 것들이 전부 가능하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요긴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악교육론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번 시험에서 제가 좀 점수를 많이 실점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개론서를 읽지 않은 게 좀 큰 페인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교육론만큼은 정말 선생님들이 개론서를 꼭 읽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재수 때도 그렇고 음악교육론 하면은 이거 사실 문제에서 다 답을 알려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교재랑 백지 자료만으로 이렇게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계속해서 제가 단순 암기만 반복을 하다 보니까 좀 맥락을 놓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실수를 하고 실제 시험에서도 점수를 좀 잃었던 것 같아요. 실기 같은 경우도 이명닷컴 실기 학원에서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초수 때 성악, 피아노, 그리고 남도, 경서도, 민요 모든 과목들을 수강을 해서 한번 이렇게 쭉 돌린 상태였는데요. 재수 3수 때는 사실 거의 준비를 하지 못했고 결정적으로 제가 1차를 합격할 줄 몰랐기 때문에 발표가 나고 나서 정말 급하게 다시 실기 학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거는 정말 이명닷컴 실기학원 선생님들 덕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악은 다니엘 선생님, 피아노는 유니스 선생님, 그리고 남도민요 유성실 선생님, 경서도 유은지 선생님 이렇게 수강을 했었는데 먼저 다니엘 선생님 같은 경우에 그래도 사람 같은 목소리를 만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소위 말하는 그 염소라고 하죠. 그게 굉장히 심했었는데 다니엘 선생님께서는 제가 그 소리를 낼 수 있게 굉장히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피아노는 저는 사실 코드 반주는 나름대로 자신이 있는 편이었는데 인천은 대부분 정반주 출제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컸습니다. 근데 유니스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추리곡은 추리고 어떤 것들에 초점을 두고 연습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도민요 내가 생각해도 너무 못했어가지고 처음에는 좀 혼도 많이 나고 그랬었는데 하니까 결국에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마지막에는 민요에서 제가 좀 더 자신감이 생길 정도로 잘 연습해가면 칭찬도 잘 해주시고 그래서 나중에는 좀 신이 나서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경서도 민요 유은지 선생님은 제가 장구도 정말 이렇게 뚝딱거리면서 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직접 와주셔서 장구 치는 법, 채 짚는 법 하나하나 다 수정을 해주셔서 그 부분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수업 시련을 말씀드리면요. 제가 1차 끝나고 유일하게 수업 시련만 그래도 3년 동안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대부분 같은 인천 지역 선생님들과 진행을 했고요. 스터디 방식은 학원에서 나눠준 문제를 가지고 공통된 문제를 차례로 실현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1차 끝나고 2차 발표 전까지는 각자 집에서 구상을 해온 다음에 실현, 피드백 순서로 했고 발표가 이제 나고 나서 2차 시험을 보기 전까지는 실전하고 같이 즉석에서 20분 동안 다 같이 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업 실현 스터디를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 선생님의 장점은 이런 거고 이 부분이 좀 약하시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스스로의 장점과 약점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약간은 긴장이 좀 느슨해지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요. 저는 우연하게 다른 스터디에 한번 용병을 하게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게릴라식으로 하는 것도 추천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편한 환경, 편한 사람들이랑 하다가 전혀 다른 환경, 새로운 처음 뵙는 선생님들하고 스터디를 하면서 리프레시도 되고 그런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역시 이미정 교수님, 김남주 교수님 찾아뵙고 이렇게 피드백을 받았는데요. 이미정 교수님께서는 큰 틀에서 피드백을 해주셔서 보여지는 어투라든지 저의 습관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해주셔서 좀 더 내가 교사처럼 보여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 영상이랑 교수님 피드백을 듣고 수정을 한 것 같습니다. 김남주 교수님 같은 경우에 제가 처음으로 교수님 앞에서 실연을 하다가 블랙아웃이 와서 실연을 멈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시험이 불과 한 일주일도 안 남았을 때라서 너무 걱정이 컸었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자신 있는 거를 해봐라. 다른 선생님들을 의식하기보다 선생님의 거를 충분히 할 수 있게 하는 거를 조언을 해주셔서 그 조언을 듣고 실제 시험장에 가서도 심사위원분들이 굉장히 인상이
무서우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의식하지 않고 제 할 것만 하고 나오자 이런 마음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서브노트를 따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교수님께서 주신 백지 자료를 활용을 했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이 백지 자료를 인출 용도로 사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쓰면서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직강 끝나고 이제 다음날 첫째 날에는 이 백지 자료를 교재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을 해서 검정색 펜으로 이렇게 필기를 했고요. 둘째 날에는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이제 설명해 주신 내용들 추가적으로 빨간색이나 파란색 펜으로 이렇게 옮겨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에는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 형광펜을 칠하고 또 이제 악곡을 들어보기도 하고, 마지막에 네 번째 날에는 이 완성된 백지 자료를 쭉 읽고 시간이 남으면은 교재도 다시 한번 읽고 전 과목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스터디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의지가 많이 약한 편이라서 다른 분들에게 좀 민폐를 끼칠까봐 스터디를 그렇게 많이 진행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수업, 학원 직강 나가는 날에 수업 앞뒤로 이렇게 복귀하는 스터디는 3년 동안 다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세 분 같이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3년 정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부분들, 되게 기초적이라고 생각해서 약간 무시했던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권화는 임지영 교수님 교재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사실 단권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은 단권화를 하지 않았고 할 시간도 없었고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시험이 되다 보니까 조금 여유도 생기고 올해는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모의고사 때 제가 틀렸던 내용들 아니면 심화반에서 받은 추가 자료들 그리고 기출에서 제가 틀렸던 문제들 이런 것도 옮겨 적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사실 공부 방법은 선생님들마다 정말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걸로 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임용시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는 멘탈인데요. 멘탈적인 측면이 저를 많이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계속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험에서 완벽한 상태라는 거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몇 달 전에 풀었던 문제인데도 다시 보면은 내가 이걸 맞았다고? 하는 그런 상태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약간 게으른 완벽주의자 그런 성향이 있어서 성취에 대한 기준은 높은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힘들어서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께서는 절대 그러지 마시고 그냥 시험 날까지 충분히 열심히 하다 간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어려우면 남들도 어렵고 내가 쉬우면은 남들도 쉽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재수 때 이제 교육학 문제를 받아서 딱 열었는데 시험 시간 60분 중에서 45분 동안 이 사태를 어찌해야 하나 그런 생각밖에 들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15분 동안 열심히 쓰기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 다 완성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종이 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마인드 컨트롤을 계속했어요. 시험에서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난 뭐든지 쓴다. 그냥 일단 쓰자. 그런 생각을 좀 했고 시험에서 물론 내 입맛에 맞는 그런 문제만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그럴 확률은 사실 없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너무 좌절할 필요도 없고 또 문제가 쉽다고 해서 자만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침착함을 유지하시고 시험을 치는 동안에는 그 시험 문제에 대한 것만 좀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랬는데요.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남들처럼 좀 독하지 못하고 의지가 약할까? 하면서 너무 스스로를 몰아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도움이 된다면은 100번, 1000번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 그게 자기 자신을 갉아먹거든요. 그래서 절대 너무 자책하거나 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생각, 물론 힘들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준비하는 동안 이거 되는 시험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힘들었었는데요. 너무 부족한 저 같은 사람도 결국 해냈으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충분히 더 잘 하실 수 있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선생님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